오늘 얘기할 얘기 이제 우리 국민들을 모두 화나게 했던 이 축구 얘기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두 분 저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 이 참사를 꿈에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언론 보도가 낙관론이 되게 우세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축구를 아주 뭐 전문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그냥 분위기를 보면 이게 기자들이 이 정도로 쓸 정도면 그냥 뭐 무난히 이 정도는 진출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32강 이후부터는 진짜 토너먼트잖아요. 이게 32강에 누굴 만나나 이 생각을 했죠. 뭐 오히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하나 이기고 하나 올라가고 이런 재미가 사실 월드컵의 진짜 재미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그런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박효재 기자는 어때? 생각을 했었어요? 전문가니까. 전혀 생각 못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급 꿀조에 편성됐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1포트에 있는 국가도 사실 개최국이긴 하지만 전력이 좀 다른 1포트 국가에 비해서 낮은 멕시코를 만났고, 그리고 유럽 목으로 할당된 그 나라도 체코가 진짜 막판까지 그 플레이오프 치르면서 고지대에 적응도 못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조편성이 너무 좋았고 잘하면 16강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아공한테 졌으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 제가 박효재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월드컵 시작하면서 로또 비슷하게 막 각부에서 후배들이 그 뭐 대진표 붙여놓고 로또표 만들어 놓고 네. 막 들고 다니면서 돈 넣어라 이래가지고 저도 어거지로 이제 하면서 이 박효재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초코전 승부를 물어봤는데 얘가 2대 1이라고 맞춰준 거야. 따셨다던데. 그래가지고 같이 따셨나요? 아니 아, 얘가 전망을 하고 저는 이제 받아서 제가 땄죠. 아, 따서 저희 부서 저녁을 먹었고요. 나머지 돈은 다 박효재 기자한테 뭐 얼마 안 되지만 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걸려고 그랬는데 안 가져오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박효재 기자가 했던 전망하고 실제 결과는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좀 약간 야 이건 의아하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봤는데 이게 약간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지금 보면 멤버들이 뭐 손흥민, 이강인, 뭐 김민재, 황희찬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저같이 이제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봐도 전 세계 유명 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어떻게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었는지 좀 지금도 좀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이구동성 퀴즈. 자,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 몸통은 누구입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정몽규. 두 분이 다른데 자 이거는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얘기를 하고 다만 한 가지씩만 얘기할게요. 왜 정몽규가 더 저기 더 큰 참사라고 생각을 해요?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정 회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 전에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부터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감독 선임할 때부터 잘못을 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설계한 정 회장이 제일 큰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궁극적인 책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뭐 동의하지만 어쨌든 좀 총사령관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홍명보 감독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홍몽규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들어보니까 양쪽 다 뭐 둘 다 큰 책임이 있죠. 어쨌든 오늘 하는 인물비상과 그동안 다뤘던 인물들은 99% 정치인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좀 그래서 이름도 정치비상구에서 파생된 듯해서 이제 인물비상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고요. 이유는 뭐 하나입니다. 온 국민을 이렇게 분노로 대통합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비상구 앞에는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그다음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나 유경선 기자는 축구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이제 우리의 기분을 얘기를 하면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박효재 기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바로 들어갈게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황당했던 장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제 홍명보 리더십에 대해서 좀 문제를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6월 25일에 있었던 남아공전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축구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제가 봐도 이게 경기가 되게 좀 축축 처지는 모습을 보였고 움직임도 되게 둔해 보이더라고요. 감독도 뒤에서 이렇게 나자빠 앉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경기 말미에는 그러니까 뭐 뻥축구라고 하나요? 약간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약간 뭐 마음 급하거나 별 전략 없을
때 그냥 막 공 막 이렇게 보내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되게 좀 속이 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회견 멘트가 저는 좀 어이가 정말 없죠. 좀 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왜 패배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은 물론 설령 감독이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페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좀 오답노트 잘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범 답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은 점은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경선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심한데 좀 민심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화나는 이야기들은 너무 다들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좀 에휴 그냥 웃자 약간 이런 좀 우리가 또 해악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분노를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한 몇 개를 그냥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선수 라인업이 너무 이번에 좋았잖아요. 아까 박효재 선배도 네.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이게 캐비어로 알탕을 끓인 결과다. 뭐 이제 이런 표현도 좀 재미있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해외 매체에서도 나온 표현이긴 한데 2030년까지 경기했어도 골 못 넣었을 거다. 남아공 경기에 대해서 네, 그런 평가가 또 있었고, 그리고 저는 좀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한 일본인 유저가, 그러니까 X 유저가 남아공전 이후에 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한국이 너무 약해서 대체 일본한테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냐. 지금 붙으면 우리가 한 8대0 정도로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네. 이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분노의 되게 이제 댓글들이 도발이잖아요. 달려야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 유저들이 다, 야, 그래도 너 의리 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라고 너 우리 너무 과대평가해 주는 거 아니야? 전반전에만 6골 먹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뭐 같은 이렇게, 리그가 아니야 이미. 예, 뭐 그렇게 하거나, 아, 야, 8골만 먹힐 거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긴 뭐 12대 0도 무리는 아니다. 그냥 한 33대 0으로 이겨서 아예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줘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처음에 글 올린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아, 왜들 그러냐. 좀, 그 내가 말한 건 그런 건 아니었어. 우리 그냥 우리 좀 즐기자.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좀 되게 좀 웃픈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온라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각 가게마다 뭐 홍명보 출입 금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그런 네. 것들, 그런 오픈 뉴스들이 있었는데 참 민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 더 무서운 건, 더 좀 안타까운 건 홍명보 감독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론이 여전히 싸늘하기만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억울하다. 내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축구를 잘 알지도 못하는 당신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냐. 아, 그래, 정말 못 해먹겠다. 그럼 나 안 할게. 이렇게 하는 태도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이게 홍명보 감독이 어떤 스타일과 좀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뭐 홍명보 감독이랑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 워딩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 그 선수로 데리고 있었던 히딩크 감독님 말씀이 가장 기억에 어떤 남고, 말이죠? 굉장히 자존심이 센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장 자리를 시켜서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독이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다, 이대로 하면 잘 되는데 왜 주변에서 이거를 이해를 못 해줄까? 선수들은 왜 못 따라왔느냐까지. 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제일 좀 큰 것 같아요. 그 홍명보 감독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한국 축구만을 위해서 생각을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 이런 감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분석이었고요. 저도 하나 든 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처음에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공항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막 야유를 보내면, 보통이라면은 이제 공인이니까 그냥 잠깐 나와가지고 뭐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90도로 고개 한번 숙일 법도 한데 안 하고 훅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축구 선수 홍명보는 사실 우리가 아주 좋아했던, 한때 정말 좋아했던 선수인데, 특히 한국 축구사에서 홍명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빼놓고는 굉장히 얘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영원한 리베로, 박효재 기자가 얘기했듯이 든든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홍명보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양력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 1969년 서울 출생이고요. 1991년에 고려대 졸업하고 K리그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 국가대표팀으로 미국 월드컵에 출전을 해서 2골을 넣어요. 그때 활약을 보고 당시 이제 독일의 분데스리가의 2팀,
또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에 있는 한 팀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해외에 진출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후 J리그에서 활동을 하는데 가시와 레이솔이라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이 홍명보 당시 선수를 영입한 이후에 원래는 좀 분포가 중하위권이었는데 리그 3위까지 도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팀 주장을 맡았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홍명보 감독을 향한 일본인들의 그 감정이 좀 되게 우호적이더라고요. 그건 사실 저희도 그랬어요. 예, 그때는 뭐 그랬죠. 그리고 근데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는 홍명보 감독을 주인공으로 한 홍명보 이야기라는 만화책도 일본에서 나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명보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이렇게 담아서 뭐 펴낸 만화책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그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가 32강 진출에 실패한 이후에 한국에서 굉장히 비난 여론이 쇄도를 하니까 일본 커뮤니티나 스포츠계에서는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쁘다고 저렇게 감독을 두들겨 패면 누가 감독을 하겠느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좀 J리그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고 또 이렇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2002년 월드컵에 4강 진출 신화를 쓴 주역이었고요. 그리고 또 선수 이력이 뭐 월드컵 이후로도 한동안 되게 괜찮았어요, 보니까.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이적 제의를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의는 이제 뭐 성사되지 않았지만 같은 해 11월 LA 갤럭시에 입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이어서 전성기는 이미 지난 나이죠. 예, 축구 그래서 선수로서. 뭐 얼마나 활동을 하겠나. 그냥 이제 뭐 팬들하고 같이 좀 뭐 이렇게 뭐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하다가 은퇴하지 않을까 했는데 활약을 또 되게 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 시즌에는 그 MLS 외국인 선수 베스트 11에 선정이 되고요. 한미 간 교류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줬고 뭐 경기 시작 전에 그 미국에서 경기장에 애국가가 흘러나온다는 등 뭐 그렇게 활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홍명보의 어떤 선수로서의 위상 이런 게 좀 엿보이는 또 이제 뭐 그런 멘트들이 있었는데 94년도에 미국 월드컵이었는데 그때 이탈리아인 해설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저런 선수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매체는 해외 매체인데요. 그 홍명보가 만일 지금 다시 축구를 시작한다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유럽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게 이제 조금 시점이 늦었다는 게 아쉬울 뿐이다. 뭐 이런 논평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지도자 경력도 뭐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2006년에 시작을 해요. 딕 아드보카트 감독 때 국가대표팀 코치에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감독에 선임이 되고 같은 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8강 진출 성과를 냅니다. 이게 이후에 이제 그때까지나 순탄했죠. 그쵸. 지도자로서 이제 데뷔도 잘했다. 뭐 이런 찬사를 받으면서 축구협회가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승격을 시켜요. 그리고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도 맡는데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최종 3위 성적을 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축구 4강에 진출을 했고요. 그때 이제 브라질에 패해서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는데 3, 4위전에서 또 일본을 꺾어요. 2대 0으로. 그러면서 동메달을 따내고요. 이때까지는 이제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013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맡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사람들이 지금 떠올리는 홍명보 감독의 그 안 좋은 히스토리인데 2014년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듭니다. 그 이후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2017년에서 2020년 축구협회에서 전무이사 활동을 했고요. 또 2021년에는 K리그 울산현대를 지휘하면서 리그 2연패를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2024년 많은 논란 끝에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이 됐고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다시 사의를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유경선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뭐 이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론이 지금은 굉장히 악화되어 있지만 사실 그 한국 축구의 영웅으로 한때 불렸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시점부터 이제 그의 커리어가 좀 이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특히 선수 생활과 달리 감독으로서 생활 이런 거 좀 순탄치 않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좀 그랬다고 보세요?
그 런던 올림픽에서 찬사를 받았던 게 이런 박주영, 기성용, 구자철 같은 자기 어떻게 보면은 홍 감독이 애제자들. 정말 어릴 때부터 봐오면서 꾸준히 지켜보면서 이렇게 성장시킨 선수인데 그 계속 따라다니는 꼬리표 의리 축구라는 말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 감독이 그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기준이 나는 뭐 이름값 안 본다. 소속팀에서 얼마나 많이 뛰고 잘 뛰고 활약을 하느냐 그 기준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박주영 선수로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 진출할 때는 아스널 같은 그런 명문팀에 갔는데 나중에는 막 2부 팀을 전전하면서 임대 생활을 하고 그마저도 그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는 커리어가 그런 점점 상황이었거든요. 뒤로 가면서 많이 무너졌죠.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약간 조금 커리어가 좀 하락세였던 선수들이었는데 그 선수들을 그 브라질 월드컵에 발탁을 해가지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죠. 특히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골을 넣어야 되는 골잡이인데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홍 감독과 함께 이제 의리 축구 하다가 이렇게 망쳤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